자, 안녕하세요. 인도 총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곧 4월 19일 날 첫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 총선거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선거는 4월 19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진행이 돼요. 왜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냐? 인도 선거는 우리나라처럼 같은 날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특정일을 지정해주고 이 특정일을 지정해준 날짜를 보고서 각 지방정부가 자기 주의 여건에 맞게 며칠 투표를 해도 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주에 따라서 하루로 투표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사흘 정도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다 보니까 지금 총선 결과 발표는 6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3월 16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개표까지는 약 82일간 어마어마하죠. 자, 일단 2024년 선거에서 중앙정부가 지정한 투표일은 4월 19일, 4월 26일, 5월 7일, 6월 13일, 5월 20일, 6월 1일이에요. 이 중에 고르라는 거죠.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약 9억 6천만 명으로 유럽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인도는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연결이 차단된 전자투표기가 있고요. 뭐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지정된 개표소로 모두 기계를 가져가서 메모리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개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거의 10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표를 6월 4일에 시작하면 당일날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 550만 대의 전자투표기가 동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표관리 인원은 약 1,500만 명, 역시 큰 나라죠. 그러니까 밀림이나 히말라야 같이 인구 밀도가 낮거나 관공서가 없는 곳에도 모든 주민이 몇 시간 안에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곳에도 투표소가 세워지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투표를 해야 당신들의 삶이 바뀐다 라고 하면서 투표를 독려합니다. 또 이게 관리가 가능한 나라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뭐 무시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사실 이런 행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인도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고 봅니다. 2019년 선거 때 이제 예를 들면은 격오지인 아루나찰 프라데시, 여기는 이제 중국 국경에 있는 쪽인데, 그리고 이제 국경 분쟁이 있는 쪽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깡촌에 있는 한 명의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명의 공무원이 나흘에 걸쳐서 482km의 차량과 도보를 통해서 이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위한 투표소를 설치한 거죠.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표소 기록도 인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히마찰 프라데시에는 스피티 계곡에 있는 한 투표소는 해발 4,650m에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저도 2018년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한 인구가 뭐 마을마다 30명 단위인데 이 30명 단위에 마을이 있고 진짜 행정의 나라죠. 자, 한국만 해도 뭐 선거만 치르면 부정선거네, 뭐 이제 부정개표네, 이번에도 뭐 우리가 지금 지역선거는 수검표를 했고 비례는 수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렸는데 인도는 의외로 이런 좀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기관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신뢰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부정선거 시비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인도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군사 쿠데타도 한 번도 없었죠. 물론 이제 그렇다는 얘기, 선거 개표 결과를 승복한다는 얘기고,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는 뭐 서로 죽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사람이 죽는 경우도 흔하고요. 자, 선거 구도는 크게 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 그러니까 BJP 중심의 범야당 연합인 NDA와 제1야당인 국민의회를 중심으로 한 야당 연합인 인디아 사이의 싸움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BJP NDA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총선거가 있었는데 그 비례대표 용지 보시고 되게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자동 개표도 못했는데, 인도는 그 현재 등록된 정당이 약 2,666개입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돼 있고요. 그 문맹자가 많다 보니까 각 정당이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권당인 BJP는 뭐 연꽃 모양, 제1야당인 국민의회는 맹세한다 하는 뜻의 손바닥 선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자전거당도 있고 오토바이당도 있어서 이제 이 당이 동시에 출마하면 막 헷갈려요. 그림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도 기호 1번, 기호 2번 하는 것들이 문맹자가 많던 시절 유산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제 기호 같은 거 없어도 되는데 전통이라고 유지가 되고 있죠. 아무튼 인도는 그림으로 그림으로 정당 마크를 표시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수많은 2,666개의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내진 않습니다. 5년 전 총선 기록을 보면은 7개 전국정당, 약 43개의 지역정당, 그리고 623개의 군소정당이 선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후보를 낸 673개의 정당 중 당선자가 나온 정당은 36개 정당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뭐 당선자가 나온 정당이 얼마 없듯이.
자, 투표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선거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5년 전 선거, 총선거의 전국 투표율이 67.4%, 거의 우리나라 이번 총선과 비슷했죠. 여성의 투표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는 여성의 투표율이 67.18%, 그러니까 전국 이제 전체 투표율과 거의 비슷해졌죠. 그 덕분에 이제 지난 선거에서도 여성 공약을 잘 낸 정당들이 좀 유리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여성 공약 위주의 그런 여성 공약을 좀 더 파격적으로 내는 정당들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